자, 시작할게요. 저번에 아마 문제를 제가 9번까지는 풀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여기 아마 9번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10분부터 풀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자, 우선은 좀 잘라서 갈게요. 10번이랑 11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2, 13 풀겠습니다. 우선 10, 11 풀어보세요. 벌써 다 했어요? 오. 맞아요. 일 분 정도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자료가 나타나 있냐면 높이 편차가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높이 편차 같은 경우는 주로 특히 서쪽을 보시든 동쪽을 보시든 상관은 없는데 좀 이 수치들이 특징적으로 뭔가 좀 편차가 있는 곳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딘고 하니 여기 동쪽이 조금 더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보기가 쉽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평상시에는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덜 이동해 가다 보니까 동쪽은 높아지고 서쪽은 낮아지고 이런 형상을 띠게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형상을 띠게 되고, 라니냐 시기는 오히려 경사가 더 급해지는 이런 형상을 띠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수 이동이랑 관련이 있었지. 그래서 이 A 시기가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더 내려간 거니까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무역풍이 더 센 두 시기 중에 하나는 엘니뇨고 하나는 라니냐를 했으니까 A는 그래서 라니냐 시기라고 볼 수 있고, B는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일단 납득되죠. 자, 그러고 밑에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엘니뇨 감시 해역의 수온이 지금 올라간 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수온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따뜻한 해수가 여기서 서쪽으로 이동을 못 해가고 여기 고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수직량이 적다는 거는 바람 세기가 약하다는 거니까 무역풍 세기가 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엘니뇨구나. 그래서 이 위의 시기에 굳이 매칭을 시키면은 B 시기에 매칭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라니냐 때가 더 기록이 차이가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B일 때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고 두께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B일 때 관측한 거냐? 그쵸. 수온 편차가 더 옮겨가야 되는 곳이 수온이 높은 여기가 이제 엘니뇨로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자, 요거는 용승 세기는 제가 바람이라는 관점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이 B 시기가 더 바람이 약할 때니까 평년보다 B일 때 더 약하다라고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뭔가 좀 따라오기가 조금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집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있으면은 제 수험생 때 풀었던 책 얼마나 글러책처럼 풀었는지를 보여줄게. 그 정도로 해야 돼. 근데 내신 기간 때 그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본인이 탐구든 뭐든 그 정도는 해야지. 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어디 가서 좀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반복을 많이 했던 거고. 자, 11번은 아까 저희 앞에 보여준 그거 이 버전이 이제 엘리오 라니냐 버전에 같이 있는 건데, 자, 지금 항상 이런 기압 편차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위에 그냥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면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겨 먹는다. 응? 워커순환이 이렇게 생겨 먹는데 엘니뇨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요거 위에 여러분들은 겹쳐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가그린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중앙부가 기압이 더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 엘니뇨 그램이 해당이 되니까 가는 엘니뇨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서쪽이 더 기압이 낮아졌네. 즉, 이 흐름이 더 강화가 됐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라니냐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은 무역풍의 풍속은 강하도 약하냐고 했는데 엘니뇨 무역풍속도 약한 뜻이, 그치?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는 가가 더 용승이 약해서 물이 덜 빠져나가니까 높은 거 맞죠, 그쵸? 그래서 높은 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적도 부근에서 워커순환의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해역은 가가 나보다 동쪽에 위치하냐라고 했는데, 자, 원래는 여기 나타나는 게 이쪽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간 거잖아. 그치? 동쪽에 더 동쪽에 나타나는 건 맞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아시겠죠?
자, 여기 12, 13번도 풀어보실 건데 13번도 아까 제가 풀어본 유형 6이랑 이거 자료 똑같아요. 복사에너지 편차라고 여기서 복사에너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적외선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 뭐랑 관련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이랑 관련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2, 13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끝? 이것도 해야지. 한 거예요?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허잖아. 그러니까 이 복사에너지가 일단 플러스일 때는 어떤 의미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옆에다가 풀 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응? 이 밑에 것도 같이 봐야지. 저기압일 때 수온이 높대잖아.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설명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리고 이게 엘니뇨식이라잖아. 이게 힌트입니다. 이것까지는 잘 그렸는데 봐봐. 여기가 지금 케이스가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수치가 플러스일 때는 무슨 의미예요? 항상 그 구름이 높게 있다는 거야, 낮게 있다는 거야? 낮게 있는 거지. 왜냐면은 높게 있을수록 적외선에서 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이때가 구름이 적을 때고 이때가 많을 때야. 근데 지금 그래프 보면은 수음표는 젖어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그거를 이제 두 개 다 나오게 되는 걸 방지하려고 이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야. 이 엘니뇨 시기 때 이 지역에서는 구름도 높게 뜨고 수음도 높아져 라고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13번 한 1분 정도만 더 고민해보세요. 생각보다 조건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12번은 간단한 이제 워크순환 모형에 대한 그림이고, 자, 요거는 아마 답이 바로 나왔을 겁니다. 요게 라니냐 때, 그리고 저기압 때가 이렇게 중앙,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가 엘니뇨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일 때 강하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가가 나일 때 강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용승은 무역풍이 강할 때 강한 거니까 가가 더 강해야겠죠. 그래서 맞나? 맞지. 가가 나보다 강한 거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요 수치가 아까 제가 뭐로 대변될 수 있다고 했냐면은, 물론 문제 푸는데 딱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남방진도지수랑 딱 대응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가 상대적으로 더 이 B점이 고기압이고 A점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미 D. 자, 13번은 문도에 있는 조건이 빠지면은 일단은 두 지역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관측 자료가 서태평양에서 관측한 거일 수도 있고 중앙태평양에서 관측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위에 그림에서 서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점에 대응이 되는 거고 중앙태평양이라고 하는 건 이 B점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납득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적외선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마이너스 수치라는 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내가 구름이랑 얘기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냐면은, 구름이 가장 윗부분이 얼마나 높게 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비례입니다. 올라갈수록 쉽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점에 점이 찍혀 있다는 구름이 상대적으로 낮게 깔려 있다, 즉 높게까지 발달 안 했다는 의미고, 여기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 여기는 구름이 높게까지 이렇게 떠 있다, 즉 이렇게 길게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A 시점에서 이 관측 자료는 엘니뇨 시기에 관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게 서태평양이라고 한다 하면은
자, 서태평양은 이 옮겨온 따뜻한 해수가 도착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이 따뜻한 해수가 덜 전달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지. 내가 결론을 적어놨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시기는 이 자료는 서태평양에서 관측된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중앙태평양은 왜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걸 아는 건데, 왜냐면은 따뜻한 해수가 고여있는 게 가야 될 게 안 가니까 그 수온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중앙태평양에서 관측을 한 자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로 복사해서 편차가 플러스일 때, 이때는 구름이 더 높게 발달 안 하는 때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일단은 비가 많이 내리려면 구름이 기본적으로 두꺼울수록 비가 잘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가 더 안 내리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중앙태평양에서의 기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엘니뇨 시기는 구름이 높게 뜬다는 건 이 시기가 더 저기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잖아? 아까 우리 13번 모형 어딨니? 12번 모형 보면은 이 시기가 더 저기압이잖아. B 부분이. 그치?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해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엘니뇨 문제 유형이 다 풀어봤고, 여기 지금 제가 배치해둔 문제들이 전부 기출 문제, 그러니까 학교 기출이 아니라 평가원 기출만 제가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 기출들은 여기 거만 복습을 하시면은 풀 수 있다라는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약간 이제 미비한 부분을 조금 해볼게요. 자, 앞에로 넘기셔서 여러분 4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선은 적도 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성을 적도 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적도에서 그럼 왜 용성이 일어나냐? 자, 우선은 이 30도 때는 전부 고기압되기 때문에 바람이 전부 불어나가, 그치? 근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고, 그 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지상에 무역풍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바람이 연속적으로 불면 제가 해수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기준으로 에크먼 수동이 어디로 일어나는지 화살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적도 기준으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적도도 지금 전부 화살표가 멀어지고 있지. 그러면은 이 적도 부분은 해수가 빈다는 소리야, 계속. 이 무역풍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빈 해수를 어디서 채워줄 거냐? 이런 식으로 용승이 일어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챙겨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적도 해역의 이 단면을 보게 되면은 과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양쪽에도 해수면이 높은 이제 이런 구조로 띄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는 이 양쪽에 이 생긴 경사 때문에 흐르는 해류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련된 개념이 제가 적도반류 예전에 표층행 순환 언급하면서 적도반류는 얘가 좀 특징이 특이하다고 하면 내가 경사류라고 아마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적도 용승 때문에 형성된 이 경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바로 적도반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투과국을 G2를 선택을 하시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경사 때문에 비스듬하게 생긴 경사를 이렇게 약간 서퍼들이 이렇게 옆으로 파도 타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는 저 적도 반류의 세기를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세게 흐를지 경사에 따라서. 이것도 다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요것까지만 연결해놔도 뭐 학교 내신 대비하시는 데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무역풍 때문에 적도 바깥으로 이렇게 해수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밑에서 용승이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위아래에 있는 위도대보다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지, 여기가.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태풍 쪽 하다가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이 차가워져요. 막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얘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풍 쪽 단어를 하셨을 때는 혼합층, 즉 바람이 세지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져가지고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거보다는 사실 얘의 영향이 더 큽니다. 자, 이것도 사실 외우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거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고기압성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고기압이 어떤 거야? 일단 수직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내려온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바깥으로 불어 나가죠, 그쵸?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북반구 기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고기압 주변에서 바람 부는 방향 따라가는 거를 고기압선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흰색이 지금 바람이 부는 방향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해수가 또 움직이겠지. 바닷물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수가 움직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해수가 가운데로 모이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수가 보니까 뻥긋하게 이렇게 이 부분이 솟아오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수가 밑으로 가는 침강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 뭐 온대 저기압이든 태풍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이런 식으로 바닷물 위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북반구 기준 바깥으로 해수가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간에 해수가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빈 물을 채워주려고 이렇게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도 해수가 용승을 할 수도 있고 침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쌤, 그럼 남반구도 똑같이 일어납니까? 네, 남반구도 똑같이 고기압일 때는 저런 식으로 물이 침강을 하고, 저기압일 때는 물이 용승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 그냥. 자,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게 돼요. 자,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에크먼스 동방이 반대였잖아, 그치?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 90도가 아니라 왼쪽 90도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남반구도 똑같이 고기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이 모이니까. 이해했죠? 자, 그래서 고기압성, 저기압성 용승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그림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적도 용성은 무역풍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적도 해역에서는 계속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엘니뇨 라니냐 할 때 배웠던 동태평양 쪽에 이 페루 연안이라는,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전부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거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한 번에 가볼게요. 유형 3이랑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문제는 6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저 바람 부는 방향, 이 횟수 이동하는 방향 가지고 거꾸로 바람 부는 방향 유추한 다음에 저기서 용승 일어나는지 침강 일어나는지 알아맞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바람 부는 방향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래서 바람은, 자, 지금 제가 조건이 아마 걸어줬을 거야. 북반구라고 하면은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불어야 될 거예요. 왜?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 90도가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 얘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부는 거니까 저기압성 회전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하고, 뭐 이미 지금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적혔기 때문에 쉽게 풀이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해수가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용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 그림이 없고 그냥 말로 바닷물 위에서 저기압이 있음이라고 했을 때 저 그림을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저기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침강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특히 에크마스 종류들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실 점이 어떤 거냐면은, 문제 조건이 북반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냐 아니면 남반구를 기준으로 푸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푸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셨다고 할지라도 쟤는 북반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지, 만약에 남반구라고 돼 있으면 답이 완전 거꾸로 나와요. 자, 아무튼 북반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가그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고기야.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가 움직여가는 방향이 A는 중심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승, A에서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기억부터 보면은 A 방향에서는 북서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냐라고 했는데, 자, 바람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해수가 이동할 거니까 화살표 그어주면은 이렇게 가는데 가리키는 방향이 북서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는 수렴, B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수렴이 일어나는 거 맞고, 여기는 수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발산이 일어난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저희 그 연안용승 배울 때 만약에 해수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때 용승이 일어났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처음으로 물이 비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육지랑 가까운 쪽이 가장 온도가 높고 여기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벗어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부가 가장 용승이 세게 일어나고 그 바깥으로 갈수록 용승 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점점 높아질 거다라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요거랑 또 관련이 있는 거야. 용승은 중심부에서 가장 세게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B에서 C로 갈수록 용승은 더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온 약층도 덜 말려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시작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남았다, 하나. 자, 요거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도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자, 요거는 엘니뇨 때는 요 건조해지는 거 아까 제가 워커순환이랑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커순환이 원래는 여기가 저기압대인데 이 저기압대가 가운데로 이동을 해가다 보니까 서태평양 쪽에 비가 잘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라니냐 때는 저 저기압을 세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습연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 바로 문제로 좀 넘어가서 학교마다 이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는데, 자,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엘니뇨 관측 해역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가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엘니뇨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기후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여기 태평양 해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라니냐 시기고 이게 엘니뇨 시기인데, 자, 지금 보면은 기압 배치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이게 겨울철에 지금 날씨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알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단은 더 추워지는 거는 어떤 놈 때문이냐면은 이 대륙에 있는 이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을 하기 때문인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더 저기압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더 확장할 여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 근데 여기가 기압이 더 낮아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람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쉽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기압을 더 남아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커니즘이 더 복잡하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더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 추워지고 여름철에는 더 더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따뜻한 애가 오히려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가운 기단이 에서 아래쪽으로 뭔가 바람이 내려오는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덥다. 즉, 이 차가운 놈이 영향을 못 미치는 더 덥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엘니뇨 때는 상대적으로 여름이 기온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기겠어? 작년에 비교했을 때 덥잖아.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겨울에 더 뒤지게 춥다. 한번 보세요. 12월 달에. 엄청 추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은 14번까지만 한번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 풀어줬지. 사실은 이렇게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여러분 제트기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게 편서풍 파동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밑으로 내려오냐 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기온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 편서풍 파동을 기준으로 완전 차가운 공기랑 안 차가운 공기가 완전 층이 나뉘게 되는데 그게 내려오면 엄청 추운 거야. 영하 13도 막 이런 거예요. 요거 다 하셨나요? 응. 자, 그래서 이미 요걸 가지고 라니냐 엘니뇨가 어떤 건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유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나일대가 더 동쪽, 즉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은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왜냐면 가일대가 더 저기압 세게 발달해서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즉 용승이 더 얕다는 건 용승이 누가 더 세냐라는 거죠. 이때 라니냐 때가 더 용승이 더 세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때가 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지금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엘리뇨 라니아 부분 문제 14개 지금 다 풀어봤잖아요. 그죠? 풀이를 본인들이 다시 써보세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됩니까? 그래서 풀이 다시 써보고 다음 주 올 때 그거를 갖고 와봐요. 그럼 분명히 풀다가 보통 이제 처음 완전 진짜 처음부터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 3분의 1은 까먹어. 어떻게 풀었더라? 약간 이래요. 그럼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내가 처음부터 170 상태부터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은 그 빈종에다가 풀이를 써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해설하는 것처럼 그냥 이 자료에는 뭐 어떤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을 왜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써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주에 있는 거는 사실 다 안 할 거고요. 기초적인 내용만 하고 아마 여기 있는 거는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숙제를 내는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는 데까지 해볼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서 딱 한 파트만 찝어갖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기후변화이고 자, 이 기후라는 걸 변화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손 안 대도 알아서 자기가 변하는 자연적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요인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보통 거의 90% 태양이 영향을 미친다. 태양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볼게. 기후변화라고 돼 있잖아. 기후가 뭐예요? 기후?
영어 단어 얘기하지 말고 뜻을 사탐에서 알려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뜻은 맞기는 해요.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냐? 자,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보통 이제 기온을 나눌 때 대륙성 기후냐, 뭐 해양성 기후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두 개를 나누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평균 기온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일교차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이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양성 기후다라고 하면 보통 일교차가 적고 습도가 조금 큰 거를 크게 통틀어서 보통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건조한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누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다 여행 가보면 피부로 느껴져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양성 기후에 조금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물론 내륙 지방은 아닌데도 있기는 해. 뭐 대표적으로 이런 분지들은 좀 안 그런 데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양성 기후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륙 해양성 기후였어. 근데 갑자기 양쪽에 바다가 사라진 거야. 그럼 당연히 대륙성 기후로 바뀌겠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데는 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당연히 대륙성 기후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건데 오늘은 여기에만 저희가 집중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이거에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요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기온이 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아니면 겨울에 기온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연교차 내지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외적 요인은 그래서 요거에 보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태양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걸 모를 수 있게 뭐 박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저희 8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